이번 시간 학습할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일생활 균형을 위한 바람직한 직장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근무 혁신 제안에 대해 살펴보고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장현재라고 하고요. 그리고 같이 진행을 도와주실 패널 두 분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근데 제가 패널 맞나요? 네? 저는 오늘 진행을 돕는 게 아니라 공동 MC로 알고 왔는데. 사실 저도 두 분 진행 욕심 있으신가 봐요. 제가 진행자고요. 두 분은 그냥 보조 MC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보조 MC요. 네. 근데 저희 오늘 컨셉이 뭐예요? 금쪽 상담소 컨셉인가요? 뭐 딱히 그런 건 없고 자유롭게 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뭐 금쪽 상담소처럼 하고 싶으신 건가요? 그건 아닌데 그럼 저희는 근무에 관한 거니까 금쪽 상담소 말고 근쪽 상담소라고 하죠. 네, 뭐 그건 생각해 볼게요. 자, 그럼 아무튼 시작해 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좋아요. 네. 혹시 근무혁신 10대 제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정부와 경제단체가 함께 근로문화 변화를 위해 제안한 내용인데요. 정시 퇴근하기, 퇴근 후 업무 연락 자제, 업무 집중도 향상, 똑똑한 회의, 명확한 업무 지시, 유연한 근무, 똑똑한 보고, 건전한 회식 문화, 연가 사용 활성화, 관리자부터 실천하기 이렇게 10가지의 제안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똑똑한 회의요. 저는 연가 사용 활성화요. 네.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솔직히 회의를 하다 보면 진짜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간결하게 핵심만 말하면 서로가 편한 거를 계속 막 이 말 저 말 하고 엄청 비효율적으로 회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저는 힘들더라고요. 네. 아휴, 듣기만 해도 고구마다. 그래서 저는 회의 전에 사이다 원샷 하고 가잖아요. 저는 연가 사용 활성화를 꼽은 이유가 이게 막상 연가를 사용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아주 꼬치꼬치 캐물어요. 아주 꼬치구이가 따로 없어요. 아니, 그냥 자유롭게 정당하게 연가를 쓰겠다는데 연가 사유를 왜 묻냐고요. 무슨 형사야, CIA야. 네, 올쏘. 네. 저도 연가를 쓸 때 눈치 보일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네, 연가를 이게 쓰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연가를 쓰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아니, 무슨 우리가 연가십니까? 두 분 말씀 정말 이해가 가네요. 이게 확실히 직장 문화에 대한 그런 잘못된 습성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일단 다들 좀 진정하시고요. 저희가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직장 문화에 대해 꽁트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차례는 오늘 나오신 패널 두 분이 꽁트 형식으로 보여주실 건데요. 두 분의 연기력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제가 이래봬도 영화사에서 명함을 받은 적도 있어요. 예. 연기장 캐스팅이요? 아니요, 사무직으로 오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람직하지 않은 조직 문화와 바람직한 조직 문화를 비교하는 형식으로 꽁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장 내 회식 문화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입니다. 김대리, 오늘 회식 있는 거 알지? 부장님, 회식이요? 저 근데 어쩌죠? 오늘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너? 그래서 안 오겠다고?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이 사람이 진짜. 그래, 시간이 없다고 했으니까, 내가 아주 시간 많게 해줄게. 응? 회사 그만두면 시간 엄청 많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회식 안 올 거면 그냥 퇴사해. 네? 퇴사요? 싫어? 그럼 임금 협상 때 불이익 좀 받게 해줄까? 제가 임금님을 좋아하는데 임금 협상 불이익은 좀... 김대리, 지금 장난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네. 회식 문화에 관해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례를 꽁트로 봤습니다. 이게 정말 꽁트인데도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요즘 회식이 늘어나면서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소위 이런 걸 회식 갑질이라고도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응 매뉴얼을 보면
가해자인 선배가 피해자인 후배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며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갖지 않는 발언하고 경위서나 사유서를 쓰게 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정말 회식에서까지 갑질이 있다니. 팀워크를 다지고 사기를 올리자는 취지의 회식인데 이건 오히려 더 스트레스를 주는 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회식 자리나 회식 후 귀가할 때 성희롱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회식 강요와 그로 인한 문제점들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런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전반적인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기도 하죠. 정말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차라리 회식 말고 다른 방법으로 팀워크를 살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번엔 회식 문화의 바람직한 사례에 대한 꽁트 보시죠. 김 매니저 오늘 홈런데이인 거 알지? 정자님, 근데 그거 야구가 아니라 골프 자세 아닌가요? 맞다. 어때? 이거 자세 좀 나오나? 이야, 점장님, 나이스 샷. 오늘 홈런데이니까 야구장 가야죠? 응, 그래. 오늘도 야구 관람 가서 아주 신나게 응원을 해보자고. 좋죠. 그리고 시원한 맥주도 한잔해요. 좋지. 네. 정말 확실히 팀워크도 생기고 동료애도 높일 수 있는 그런 문화네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단체 문화 활동을 통해 팀워크를 다지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점심 회식, 문화 회식 등으로 회식 문화를 진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 시간을 활용한 점심 회식은 조직원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점차 확산하고 있고 영화, 공연, 전시 관람, 스포츠 활동 등의 문화 회식, 레포츠 회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직 구성원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활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조직 구성원 간의 유대감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네, 정말 회식의 대체 문화로 자리를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만약에 그런데도 이 회식을 꼭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요? 기본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이 모두 회식을 싫어하진 않아요. MZ세대 직장인들도 회식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다만 음주 강요나 폭언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싫어하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회식을 꼭 해야 한다면 회식 참석 강요나 음주 강요,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회식을 권유하되 구성원들이 마음 편히 즐겁게 참석할 수 있도록 상사나 선배가 먼저 배려하는 자세를 갖춰야 하는 게 어떨까요? 네, 맛집 이런 데로 가는 회식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아요. 전 브런치나 디저트 이런 것도 좋아하거든요.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술만 먹는 회식이 아니라 구성원들과 함께 맛집을 알아보고서 문화활동을 더한 회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젠 MZ세대들을 주축으로 직장인 세대 교체가 되고 또 직장인들의 가치관도 바뀐 만큼 회식 문화에 관한 생각도 바뀌어야 구성원들이 진심으로 함께 즐기고 또 팀워크와 동료애를 발전시킬 수 있는 회식 문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회식이나 할까요? 그럼 좋네요. 저희는 그럼 보조 MC니까 아나운서님이 쏘시는 거죠? 제가 오늘은 좀 바빠서요. 일단 그럼 그건 다음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정시퇴근에 관한 사례인데요. 흔히들 칼퇴근이라고 하죠. 이 정시퇴근에 관한 세대별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에 대한 꽁트 보시겠습니다. 팀장님, 저 그러면 퇴근해 보겠습니다. 뭐? 퇴근? 네, 지금이 딱 오후 6시라서요. 퇴근 시간입니다. 아니, 지금 처리할 업무가 많아가지고 팀 전체가 야근 중인데 제일 막내 직원이 혼자 먼저 퇴근을 하겠다고? 다른 선배들도 이게 다 남아있는데? 그런데 저는 제가 해야 할 일을 다 했는데. 사람들. 직장 생활이 뭔지 몰라서 그래? 다 같이 고생하는데 혼자 뭐 하는 거야?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네, 죄송합니다. 야근하겠습니다. 당연히 야근해야지. 네, 꽁트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아무래도 젊은 직원들은 이 상사의 눈치를 보면서 정시 퇴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솔직히 할 일 다 했으면 정시 퇴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요. 그리고 그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퇴근 시간을 지키는 건 당연한 거죠. 맞습니다. 이제 시대가 변화한 만큼 정시 퇴근을 눈치 보지 않고 당당히 할 수 있는 기업 문화가 자리를 잡아야죠. 뭐 정당한 권리이기도 하고요. 네. 정말 이젠 디지털 전환 등 산업 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장시간 근로 등의 전통적인 방식의 근무 방식은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절대적 업무 시간보다는 창의성이 성과에 직결되는 디지털 산업 구조에서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젠 경직되고 수직적 통제 방식의 조직 문화는 지양하고 새로운 시대에 맞는 기업 문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청년들의 직장 선택의 기준도 변화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요즘 Z세대들은 정시 퇴근이 안 되는 회사를 1순위 취업 기피 회사로 보고 있다고 하네요. 즉, 근무 시간이 지켜지지 않은 기업은 청년들에게 있어 거부감이 가장 높은 일자리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어서 정시 퇴근 문화 정착을 위한 바람직한 사례를 꽁트로 보시겠습니다. 아, 퇴근 시간 다 됐는데 눈치가 보여서 퇴근을 못 하겠네. 응? 김직원, 퇴근 안 하고 뭐해? 아, 팀장님, 그게 아직 다른 분들은 다 일하고 계시는데 저만 먼저 가기가 좀... 어허, 자기 할 일 다 했으면 퇴근하는 게 맞지. 얼른 퇴근해. 나도 지금 퇴근할 거거든? 아, 정말요? 그럼 저 퇴근해 보겠습니다. 그래. 우리 같이 퇴근하는데 뭐 이 앞에서 맥주 맛있게 드세요. 예, 저는 칼퇴하겠습니다. 그래. 아, 정말 이 꽁트처럼 관리자나 상사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또 눈치를 안 보죠. 또 관리자들도 퇴근 직전에 업무 지시를 자제하고 퇴근 시간이 되면 가장 먼저 퇴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조직의 정시 퇴근 문화는 빠르게 정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퇴근 후에 전화, 문자, 카톡을 통한 업무 연락도 자제하고 근무 후에 시간에 떠오르는 지시사항은 예약 메일이나 예약 문자를 활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퇴근하고는 마음 편히 좀 쉬자고요. 네, 맞아요. 퇴근 직전에 업무 지시를 하거나 퇴근 후에 전화, 카톡, 문자 등은 자제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지금까지 일생활 균형을 위한 근무혁신 제안에 대한 소개와 여러 사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런 올바른 기업 문화가 선도돼야만 기업 생산성도 좋아질 걸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